자, 이제 또 시장 개장 또 준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일주일은 좀 화요일인데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활력이 나와야 되는데 기운이 좀 자꾸 빠져가지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지루해서 그렇죠, 뭐 증시가. 시장이? 네. 지루하면 나른해지는 거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요즘 날씨도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쌀쌀하지만은 최근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좀 나른한 춘곤증? 부분이 있어요. 네. 춘곤증 다인데 그게 참 봄 계절 타는 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도 계절성이 네. 분명히 있긴 한데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하나 첫 번째는 어떤 타이틀을 또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뭐 타이틀은 관망이에요. 관망 지켜보자.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뒤에 예상했던 흐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루하고 늘어지는 이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050포인트 부근에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뭐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 놓여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특히 나스닥 증시가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오늘 장은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루 단발성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조금 미국 그 해소라기보다는 완전히 이 장기금리에서 좀 탈출하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 자막에 외국인들은 IT 같은 대형주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상승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뭐 다음 주도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증시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대 말씀했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 3,050포인트 전후에서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그냥 오락가락 왔다 갔다 상승 하락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늘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N장으로 하락이 갈 건지 N장으로 상승이 갈 건지에 대한 너무나 확인을 좀 하자라는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관망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면서 방향성에 따라서 그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너무 당연하지만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지만 뭐 만약에 하락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채금리가 시장에는 악재가 되고 있지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호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어쩌면 지금 동전의 양면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금리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보험주라든지 금융지주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국제금리 어차피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철강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그리고 건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업종들이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국제금리 이슈가 또 해소가 되게 되면 또 언제 또 이 종목들이 시행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늘 예를 들게 되면 또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또 나스닥 지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철강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게 되고 또 반짝 뭐 인터넷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반짝 또 올라갈 것이고 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떠밀려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 매도가 나왔었지만 만약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완화가 되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매도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상승 업종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김영희 매니저 때 잠깐 다뤄봤었지만은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뭐 오세훈이 될지 뭐 안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되면 그쪽 정치 테마 강세 보일 거고 그 바톤 이어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윤석열 테마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피해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2차 전지. 일단 어쨌든 뭐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자체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 뭐 제가 리튬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앞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SK 이노베이션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거의 21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반전이 아니라 이 하락이 좀 제한되는 그런 30만 원대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네. 20만 원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주분들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네. 참 속상한데. 그래서 이 후폭풍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뭐 노스볼트 관련해 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 이노맥트리 같은 종목들도 부각이 되었잖아요. 이노메트리.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런 것처럼 어떤 반전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아니면은 이 폭스바겐 쇼크가 지나가기 전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폭스바겐이나 네. 뭐 테슬라나 전부 배터리 내재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쓰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요. 일부는 조달 받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실 저게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주가가 좀 버텼는데 실적은 그렇게 지금 수반이 네. 안 됐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타격을 딱 주니까 바로 그냥 주가가 굉장히 거칠게 2차 전지를 너무 이제 시장에서 공통되게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조금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화요일 날 저 2차 전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짧은 반등이라도. 네, 목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돌아서 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분명히 IT 2차 전지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LG화학이란지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한테 기관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계속 사왔었고 1월 달에 계속 사왔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 외국인도 폭스바겐 쇼크에 대한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 같은 경우도 교보증권 리포트에서도 폭스바겐 로스볼트와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지난주 뒤집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쇼크라고 해야 되겠죠.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빨리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다가 다시 재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물론 단적으로 SK 이노베이션만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하락을 맞지 않으려면은 일단 기회 비용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2차 전지는 조금.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관망 전략을 조금 제시해 주는데 사뭇 조금 일부는 동의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그 45분이죠.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 와야 돼. 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관심 리스트 상위 올라오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특이한 레포트나 분석 내용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자, 8분 채 안 남았고요. 어떻게 또 준비하라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앞서 이제 관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더 없어서. 그쵸. 네. 조금. 그러니까 그 관망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관망이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라는 겁니다. 약간 방향성이 소극적인 어떻게 매매 될지. 내지는 예. 뭐 수동적인 매매 내지는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를 전제한 그런 것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병행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말씀 지수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좀 넘어가자면은 어쨌든 지수의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망에 대한 부분들은 지수의 방향성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수를 떠나서 업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응을 하시되 조금은
적극적인 공격적인 어떤 주식 공격적인 어떤 주식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중형제라 될까요? 이쪽을 좀 압축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수가 상승으로 턴이 됐을 때 대형주가 움직여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대형주를 매수할 자금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전에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체금리 이슈에 말씀드렸듯이 네. 국제금리 이슈는 지수에 악재가 되고 있지만은 업종 종목으로 봐서는 뭐 금융이라든지 뭐 최근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대응과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차별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뭐 전제를 깔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철강, 금융, 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아마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또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떠나서 어쨌든 해운주라든지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은행 중심 금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제금리 이슈가 영원히 악재가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준비라 하면은 팔 준비, 살 준비, 아니면 팔 접근? 준비죠. 어? 팔 준비. 매도할 준비가 되겠죠. 비중을 좀 줄여 놓아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국채금리 이슈가 영원히 작용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작년 코로나 이슈가 지금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국채금리 이슈도 지금은 짜증나게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국채금리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이 순환매가 발생이 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가게 된다라면은 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채금리 이슈가 좀 시약하게 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반등에 나서는 대형주들이 앞으로 시장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I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간에 거래서 감사적정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뭐 간만두라든지 크루셜텍, 투비소프트, 센트럴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감사적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우리조명이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 종목은 윤석열 테마였고 그리고 지금 롯데가 바이오 산업을 진출하게 되면서 엔치캠 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상한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롯데가 또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제약 쪽에 오는 흐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는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흐름이 조금 강할 수가 있다. 코스피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좀 오락가락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되 이 종목도 많이 100가지씩 늘리기보다는 좀 압축을 시켜서 종목 수를 좀 제한을 시켜서 리스크 관리 좀 병행을 하시고 일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대형주 흐름이 왔을 때 그때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은 좀 확보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들은 앞서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또 연합뉴스에 이제 뉴스가 떴네요.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에 성공을 했고 내년 2호를 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내년 1월, 3호와 4호기는 2023년, 5호기는 2025년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이 양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난해 8월부터 설립해왔고 중형위성 6기, 중대형 위성 6기를 동시에 조립 가능한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을 이미 해놨고 양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로 뭐 지금 호가들 들어오는 거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AP 위성도 어제 시간에 걸려서 강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연합뉴스에 또 뉴스가 떠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 회사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라고 하는
이 큰 아젠다는 거대 담론을 좀 계속 이어가봐야 되지 않냐. 제가 연초에는 이제 곡물 관련된 인플레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우주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강조드리는데 너무 편향되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 ETF 투자 쪽 생각하시면 그쪽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또 그런 ETF 관련 상품들도 좀 설립이 되고 자금 수혈이 돼야죠. 저게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실체가 있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항공우주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군두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발사체 말씀드리면서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기보다는 테마라든지 관련주에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테마라든지 관련주가 아니라 진짜 2차전지 이런 것처럼 우주항공도 카이라든지 뭐 하나 같은 기업들처럼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 접근하겠습니다.